어떤 비법을 준비해 그러게요. 오셨을지. 네, 좋지. 네. 교수님께서는 뭐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뭐 48시간 이상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하루를 굉장히 밀도 있게 사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또 책을 쉽게 쓰신다는 걸로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또 최근에는 또 책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용기도 주시고, 그러니까요. 또 쓰는 방법에 대한 책도 나오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대체 시간을 어떻게 쓰시길래 맞아요. 이렇게 잘 쓰실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시간을 잘 쓰면 음. 책도 잘 쓸 수 있어요. 다 쓰는 건데 아무튼 똑같이 우리가 다 모두 24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런데 누구는 24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데 누구는 24시간을 정말 허둥지둥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하루 10분만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10가지 글 쓸 수 있는 정말 글감이 떠오를 수 있어요. 네, 네. 10분 만에요, 교수님? 10분 만에.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겨울로고 막 거짓말하고 어느새 또 사기꾼이 돼버렸네. 네. 네. 아니, 그럼 교수님, 하루에 그럼 10분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처음에 해야 할 건 뭔가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제 그 가장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을까요? 자, 크로노스는요, 하루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주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네. 네. 그런데 누군가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나한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거든요. 자, 똑같이 어디 가서 커피 10분 동안 마셨는데 그 10분을 정말 경이로운 기적의 감동의 순간으로 추억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10분이 지나가는지 뭐 기억에 전혀 안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서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나 안에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위대한 시간으로 바꾸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0가지는 네.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10분이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그 10분 만에 정말 10년 젊어지는 생각이 놀라운 걸 발견하는가 하면 그냥 10분이 마지못해서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0분을 투자하면 우리의 삶을, 일상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릴 수 있는 10가지를 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좋네요. 네, 이른바 시간에 흘려갈 것인가, 시간 위에 올라탈 것인가에 대한 네. 비법인 것 같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10분,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죠?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보냈는데 나한테 정말 가장 감동적인 시간은 언제였지? 뭐 예를 들면 낮에 우리 두 제자하고 아까 이따 밥을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와, 그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 가을날의 풍경과 어울리면서 너무나 맛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간직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루에 한번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거지 요즘에? 도대체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내 뇌리에 남아있지 않는 게 왜 그런 거지?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한 10분만 던져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먼 미래 얘기하지 말고 10년에 내가 뭐 이런 건 10년이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좀 더 이전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다가 정신이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이제 던진 질문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사모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세요.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뭐 이런 게 인간을 정신 나갔을 때 정신이 차려지면서 정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굉장히 일상적인 질문 같지만 엄청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오래 하지 마시고 딱 10분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정말 어제와 다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10분만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해라 라고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길게 하지 말고 10분만 하셔야 된다고. 10분만. 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교수님 이제 혼자만의 생각을 10분 딱 하고 나서 뭔가 다른 소스를 안에 넣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다 핑계예요. 예. 뭐 밥 먹고 술 먹고 뭐 놀고 다 남은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10분이라는 자투리 시간만 우리가 책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남들보다 하루 1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10분 동안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정독을 해보세요. 그게 하루에 10분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몇 분이에요? 25일 출근한다 그러면 250분이잖아요. 그게 1년, 2년 축적돼 보세요. 그럼 10분씩 시간을 낭비한 사람과 10분 일찍 출근해서 10분 동안 책을 읽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발터 베냐민이라고 아세요? 네. 네, 발터 베냐민.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한간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은 읽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쓴 글자고 사이사이 한간에 잠시 머물러서 10분만 생각해 보세요. 저 예를 들면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를 딱 펼친 다음에 이 사람은 도대체 뭐를 애를 썼는지 이렇게 한 글자와 한 글자,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로 이렇게 그 한간에 머물러서 도대체 유영만 교수는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런 문장을 써냈는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잠시 머무르면서 그리고 10분 동안 10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꼭 10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약속 장소에 예를 들면 10분 먼저 가서 네. 아니면 30분 먼저 가서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일상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 인생을 바꾸는 10분을 보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낸다는 네. 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역으로 10분씩 짤막짤막하게 읽더라도 그 행간에 거주하면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생각을 짧게라도 해봐라. 그게 또 색다르게 책을 읽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뭐 합니까? 책을 읽으세요? 스마트폰, 휴대폰 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와이파이가 지하철 안에 터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처럼, 뉴욕은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안 터졌다는 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하철도 일상을 바꾸는 방법,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게 오롯 지하철 안에서만 그러면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네. 앞에 사람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책을 펴서 보겠죠. 예? 그래서 이 책을 꼭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 책을 다른 책 말고 이 책을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책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어떤 게 베스트셀러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런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10분의 인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하게 되면 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저는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제와 다른 삶을 산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10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만, 네. 어제, 내가 그럼 도대체 어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어제가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오늘도 불행하고,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내일도 불행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덮고 잔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10분 동안 내가 어제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잠을 자게 됐는지, 예? 잠자리에 들게 됐는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밤에 가서 한 잔 마시고 어떻게 잤는지 비몽사몽 잠을 자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잔 사람은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어제 덮고 잔 이불이 비몽사몽이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겁지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잤는지, 즉 어제 내 생각이 오늘 아침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제를 반성하면 그래서 자기 전에 그러면 내일 일어나는 이불은 반성이 깔끔하게 된 다시 새 출발이 가능한 그런 이불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주의할 점은 자책에 빠지거나 우울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주무시기 전에 너무 성찰을 하셔야지. 그렇죠. 네, 너무 자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또 우울한 내일이 기다릴 네.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다 보면 아침에 깔끔하게 일어나게 되고 출근도 잘할 수 있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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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분 먼저 출근하면 교수님 앞날이 바뀌나요, 정말로? 네. 제가 이렇게 출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요. 이렇게 수업할 때 보면 늘 정말
정확히 항상 먼저 와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오늘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10분만이라도 오늘 공부할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남들보다 10분 정도, 최소한 10분 먼저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지? 고객을 누굴 만날 거고 우리 팀장님한테 뭐를 보고할 건지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거의 가까스로 막 출근 1분 전에 몸 던져가지고 그냥 정확히 맞췄거나 아니면 10분 늦게 출근하거나 이러면 10분 늦게 학교 오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는 단순히 10분 먼저 10분 늦게의 차이가 그 10분 20분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20년 어떤 앞날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하루 10분만이라도 먼저 어딘가에 가서 또는 회사든 어떤 약속 장소든 학교든 그렇게 먼저 가서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 해야 될 일을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면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막 허둥지둥 도대체 어떻게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눈치 보고 이러면 그냥 또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로 10분이 앞날을 바꾸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수업을 하면 9시 정각에 문을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럼 아이들이 항의를 해요. 교수님 이제 5분밖에 안 늦었는데 왜 이렇게 문을 잠그셨냐고. 너가 5분 늦은 게 아니라 50분 늦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 매일 5분씩 출근할 때 5분씩 늦게 가봐. 그러면 너 인상이 좋겠어? 제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진짜 학생들 그 정각에 문을 잠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뒷문이 잠겼잖아. 근데 내가 앞에를 안 잠근 거야. 앞으로 들어왔어. 그래갖고 너 뭐야? 나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뒷문이 네. 잠기면 앞문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죠. 뒷문이 잠기면 앞문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출근해서 여러 가지 또 업무에 또 시달리다 보면은 또 머릿속에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비운 거라도 오후에는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새롭게 머리를 비워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떠한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여러분 또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 한 10분간 산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10분 산책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예, 우리가 점심 먹고 10분 산책할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10분 산책할 수도 있고 퇴근하기 전에 10분 산책하면 안 되겠구나. 퇴근은 걸어서 한정거장 빨리 내리기. 한정거장 걸어가서 네. 타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화 중에 패터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버스 기사가 시를 쓰거든요. 네. 그 버스 기사가 버스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버스 좌석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좀 시도 한 글 쓰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시작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자기가 늘 반복된 일상을 살지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쭉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시상을 떠올리고 그 글을 쓰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엄청난 방법이 주변에 저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산책을 하는 거예요. 예? 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책이 산책입니다. 예? 그렇죠. 책만 읽지 마시고 산책하면서 네. 내가 읽었던 책의 어떤 의미가 뭔지를 내 삶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면서 자꾸 반추해보고 걸어다니는 게 바로 산책이에요. 근데 그렇죠. 산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머리를 비워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머리가 복잡할 때요. 네. 왜 복잡하냐면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가서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몸이 바빠지면요. 정신이 맑아진다는 걸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에 가면 이렇게 새소리, 물소리, 바람이 내 피부에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네. 지나가는데 저 앞에 물가야 오리가 또 나를 불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이상한 남자나 여자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지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네.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맞아요. 제가 읽었던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어보면 걷는다라는 행위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나에게 부여된 어떤 역할에서 벗어나서 내가 오로지 나의 생각과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는 어떤 역할이
역할이나 의무나 환경에 매여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요. 교수님께서 네. 제안해주신 10분의 산책이 오로지 생각과 내가 만나는 공간이 열리는 그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관념적인 것들이 뭔가 몸으로 행위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동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네, 10분 만에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저는 이제 10분 동안 하나의 추상명사를 선정한 다음에 그걸 동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랑, 행복, 열정 이런 게 다 추상명사잖아요. 그걸 추상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발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를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바꾸면 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작은 동사부터 한번 써보세요. 자, 예를 들면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죠. 그 사랑이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괴로움과 뭐 이렇게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그냥 책 한 권 사다가 시집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분이 또 목이 말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술 한 잔 사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배고픈 것 같다 그러면 된장찌개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상대방을 위한 작은 행위의 모든 동사의 집합이 저는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행복도 사랑도 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 손발만 조금만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기쁨, 네.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선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렇게 글감이 떠오르겠네요. 내가 어떤 동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그렇죠.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되고 그 행동들이 나의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네. 구독자님들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쓰세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열심히 적고 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베풀고 이러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을 챙기는 것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교수님이 혹시 연락처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뭐 네. 한 10,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오. 뭐 와. 13,000명이다 그러면 12,000명은 누군지 잘 모르고 1,000명도 잘 기억이 안 나. 500명? 500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acquaintance 어디서 부딪혔던 것 같은데 예슬이네가 어디서 만난 애 같은데 제가 그때 제자인지 또 어디서 주워 온지 아직 기억이 주소 오렌지. 그래서 하루 10분만이라도 나하고 어떤 인간관계든지 관계 맺음을 했던 사람들 특히 예를 들면 하루 동안 내가 10명을 만났어요. 그럼 10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떤 사연으로 인연으로 만났는지 한 달 전에 누굴 만났는데 네. 네? 또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로 맺었는지 근데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하루에 13,000명을 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두질 수는 없이 그처럼 그 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1년에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 15명이라는 거예요. Very close friend. 네, 그리고 50명 내외가 그냥 절친 친구 정도 되고 네, 뭐 150명 내외 그러면 이제 뭐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정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시대일수록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자주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내서 네. 이런 관계의 지속성을 맞아요. 튼실하게 이어나갈 때 우리의 삶이 좀 이전과 다르게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줌으로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아이들이 줌에서 만나요? 치킨이나 이런 거를 시켜놓고 같이 맥주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맥주 네. 파티는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원격에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원격에서 원격에서 보면서 건배? 같이 마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인간관계가 조금 더 단절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만남으로 또 이게 거듭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우리도 생각을 다음에는 하거든요. 그러면 각자 줌으로. 위치에서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자 건배 예림아 빨리 완샷해 뭐 이렇게 인증 털고. 네.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해 본다라는 게 네. 꼭 만남이 아니더라도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시를 읽거나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어느 구절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구절을 공유하면서 요즘 SNS도 있고 뭐 메신저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보내면서 너무 생각나서 이거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감동과 울림이 주는 울림이 주고받아지는 그런 관계가 생긴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그 사람과 나만이 만들어지는 맥락이 되는 거니까요. 그냥 관계를 막연하게 나와 얼마만큼 가깝나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밀도와 어떤 영향력을 주는 관계였나를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루 10분만 생각하면 나의 하루의 일과가 일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철학자가 없구나. 아무튼 네. 리차드 로티라는 사람,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파이널 버케비우럴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파이널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단어, 마지막 단어, 마지막 어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를 들면 김예림은 파이널 바퀴벌레가 뭘까요?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저랑 네. 지금 같은 생각하셨어요. 찌찌뿌? 찌찌뿌. 두 여인의 사랑을 업고 제가 이렇게 가운데 좋겠다. 진짜 교수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제 도전이에요. 도전. 두 여인의 사랑을 업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전하냐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 네. 능력의 한계나 능력을 기존보다 조금 더 확장 심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한계에 도전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전을 키워드로 해서 제가 그동안 해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적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또 글도 쓰고 글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장을 움직이는 한 가지 단어는 뭘까?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세 가지 뽑아보세요. 세 가지 뽑은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여행을 갈 때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넌 어떤 단어를 갖고 여행을 떠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 가지 갖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단어 가지고 여행에 가서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행에 가서도 도전. 그러면 이제 색다른 음식에 도전해보고, 예?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뭐 색다르게 한번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도전하시고. 도전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죠. 아님 아님 말고. 네. 네.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예린 선생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얘기했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도전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만남 속에서 또 사랑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도전도 같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는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교수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화하시는지. 굉장히 좋은 리딩 센텐스를 던져줬어요. 우리 예술량이. 역시 여럿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말을 할지를 의감을 이제 하고 척척이죠. 나보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또 10분만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역지사지로. 내가 오늘 아이들을 줌에서 화상 수업에서 아이를 야단쳤는데 쟤는 그럼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좀 굉장히 괴로웠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내가 혹시 던진 말들이 그 사람의 나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글감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네. 지난주 교수님 수업 때 이건 여담이지만 되게 놀랐던 게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을 줌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신 다음에 그 학생은 사실 그렇게 막 반응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예시를 들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네. 그 하도 모습. 많이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모습 보면서 교수님 정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짜. 교수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느닷없이 말하면서 예를 들면 당황할 수도 있겠구나까지 헤아리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게 또 글감이 되는 그런 맞아요. 씨앗이 네. 되네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는 어떤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메모하는 습관이 그렇죠. 밑받침되어 있을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 쓰기 습관, 10분 쓰기 습관에 들어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뭐 이제 10분 동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10분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듯이 10분만 생각해 보면 그 10분 동안 생각했던 걸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보고 느끼고 성찰했던 포인트들을 개발이든 소발이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내가 이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미천하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작은 끄적거림 흔적이 거기서 이렇게 또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또 저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글의 그 디딤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이렇게 10분만 생각하고 또 10분 생각한 다음에 한 10분 동안 또 써보세요. 그러면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의 네. 10년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 교수님께서 딱 10분을 강조하시는 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너무 맞아요. 거창한 걸 쓰시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뭐 주변의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정말 혹은 중요하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기록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뭐 사소하게라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보면 네. 자신감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맞아요. 하루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쓸 것 같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버킷리스트가 뭐 거창한 꿈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 일과를 하루에 할 수 있는 걸 적어보는 것도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나의 절친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하기. 절친한테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고 나한테 앙숙이 된 사람한테 큰 맘 먹고 한번 전화해보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내가 엄마하고 싸웠는데 엄마한테 내가 먼저 사과하고 사과 한 박스 중요하죠. 가져와야지 가져가 사과하기. 어우. 아무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또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는데 오늘은 내가 늘 먹던 사람하고만 막 먹지 않고 내 전화번호에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번은 밥을 먹어야 되겠지 언제한가 한 번. 근데 언제한가 한 번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 전화해서 밥을 먹기.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상을 버킷리스트로 쓰고 그걸 해보고 그 해보고 난 느낌을 또 한번 이렇게 써보고 네. 그럼 이게 또 내가 보기에 엄청난 나중에 글쓰기 책 쓰기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너무 어려워서 계속 덮어만 두고 있던 책 세 줄 읽기 뭐 이런 네. 것들. 네.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쌓여서 결국에는 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또 모여서 나의 글감이 돼서 조금은 정말 내 인생의 한 권의 그런 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를 하루 10분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 오기를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일상에서 글감을 주워다가 막 쓰다 보면 그냥 영감이라는 손님이 마구마구 찾아옵니다. 예. 영감님은 이제 집에 가셨고요. 영감만 엄청나게 쏟아오고 네. 근데 쭉 들어보니까요. 뭔가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가 아니라 네. 뭐 쓰고 사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어진다. 그렇죠. 결국은 인생이 굉장히 밀도 있고 내 것이 된다라는 비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우리가 알게 되는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삶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삶을 잘 들여다보고 그걸 조금만 성찰하면 거기서 엄청난 삶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네. 삶이 자라는 저는 텃밭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삶이 네. 자라는. 네. 네. 결국에 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0가지를 바꾸시면 네. 여러분의 생각도 10년 정도 엄청나게 말랑말랑해질 것 같아요. 생각 네. 근육이.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유영만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